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통합사회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이번 시간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요, 74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과 빨간 글씨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기서 선생님이 어디에 체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배울 중점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은 꼬박 한 달을 걸어야 했지만 철도의 등장 이후 이동 시간은 크게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요.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면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통수단의 발달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죠. 이동 시간이 빨라졌어요. 사람이 빨리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편리해졌다. 그 다음에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여러분, 접근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접근성이라는 것은요, 특정 지역으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이렇게 2004년에 KTX가 만들어지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밖에 안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은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일상생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두 번째,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세 번째, 여가 공간도 확대가 되었다. 마지막,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었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1번, 일상생활의 범위가 활동되었다. 앞에 본 거와 마찬가지로 그 교통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거 줄거볼게요. 이동 시간과 이동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속국도나 광역철도 등의 이거 줄거볼게요. 광역교통망이 발달한 대도시는 도시의 기능과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확대되면서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광역교통망이 무엇일까요? 광역교통망. 광이라는 것은 넓을 광자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고속국도나 광역철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교통망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물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도시는 대도시가 아니지만은 대도시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면서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이런 원거리 통학, 원거리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원이 뭐냐면은 멀 원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서는 많은 다양한 직장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서울에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있는 경기도에서 통학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광역교통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제활동의 범위도 확대되게 됩니다. 대형 선박,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거 줄거볼게요. 대량의 화물을 더 빠르게 수송할 수 있게 되었고요. 통신의 발달로 금융거래가 활성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요. 그 돈을 붙일 때 은행을 꼭 들러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마트폰, 이런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굳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내가 바로 폰 어플을 통해서 바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에 따라서 기업 경제 활동의 범위도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도 확대가 되고요. 소비자들도 세계 각국의 상품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면은 좀 더 싼 저렴한 사이트 중국의 뭐 타오바오라든지 아니면 아이허브에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가 공간이 확대가 됩니다. 자, 교통통신, 항공기 등이 이용해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거 줄거어 볼게요. 국내 여행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행할 기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가급적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된다면은 이런 비행 티켓이 좀 많이 저렴할 거예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까운 인근 지역이나 가까운 가까운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하나 뭐 추가해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인적 교류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은 관광 산업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은요, 네 번째.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교통망과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발달한 교통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생태계 환경에 도움을 주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면은 산불이 나면은 이거 줄거볼게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산불을 빠르게 진압할 수도 있고요.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반달곰이 우리 그 멸종위기 동물이에요. 지리산에 있는데 이 반달곰을 관리하기 위해서 GPS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이런 GPS를 통해서 이 곰이 잘 살고 있는지 어디까지 이동하게 되는지를 보호하고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그 생태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되겠지요. 넘어가서 그러면은 정보화로 인해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가스불 켜놓고 왔다 하면은 급하게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폰으로 맞다 가스불이 켜져 있더라 하면은 가스불을 탁 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은 불을 켜고 나온 것 같아 하면은 불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정보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정보화는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1번, 생활의 편리성. 2번,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 3번,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4번,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일상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가지고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핸드폰으로 바로 결제해가지고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터넷 강의도 폰으로 바로 들을 수 있죠. 두 번째, 다양한 형태의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전자문서 처리, 이메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상회의 등이 가능해져서 이거 줄거 볼게요.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원격 근무도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 근무는 여기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에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원격 수업 중 하나잖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찍으면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폰으로 시청할 수 있는, 여러분도 여기에서 정보화의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 대면 접촉으로 인간관계를 접했다면은 이거 줄거볼게요.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정보를 교류하고 개개인의 가치관 등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냥 그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인스타에서 팔로우들, 그다음에 유튜브 구독자들 이런 것도 새로운 인간관계 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인터넷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홍보를 활동하고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지면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이거 줄거볼게요.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될 수가 있었다. 전자민주주의가 뭐냐면요. 여기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민청원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이런 거를 청원하고 싶어요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자민주주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학급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반에서 이러한 것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카톡에서 투표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교과서 77페이지를 볼게요. 교통의 발달에 따른 주민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요, 자료 1번, 자료 2번이 있죠. 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추진으로 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 철도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의 일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요. 주요 거점 간의 통행 시간이 변화가 되는 거 보세요. 이 철도가 시행하게 되면은 강릉에서 부산까지 지금은 7시간 19분이 걸리는데 국가철도만 구축을 하게 되면은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 이거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1번을 볼게요. 자, 자료 1에서 정부가 철도망 확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철도망 구축하려고 할까요? 잘 말해줬어요. 자,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철도망을 구축을 하잖아요. 철도망 구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과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단축하게 되죠. 축소하게 되니까 지역 간의 교류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료 2번을 같이 읽어볼게요. 보면요, 개통 1주년을 맞은 KTX 호남선의 명암이 각 분야에서 교차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행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광주, 전남을 찾는 인구가 종전보다 60%를 넘었다. 이거 줄거볼까요? 운행에 따라서 60%가 늘었다. 반면 KTX 호남선 교통 분담률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항공 버스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사람들이 더 접근성이 좋은 호남선을 이용하게 되니까 버스 업계라든지 항공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답니다. 자, 그리고 또한 KTX가 정차하는 광주 송정역 인근 상인들의 매출은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정착하지 않는 광주역 주변 상점들이 잇따라 폐업하고 있어서 상권 활성화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 자, 명암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 2번을 같이 볼게요. 자료 1에 철도망 구축 계획이 진행된다면 강릉의 주민 생활과 경제활동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자료 2번을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호남선의 사례로 보았을 때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적어보면요. 철도망의 구축이 진행되면요. 서울과 강릉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거예요. 활성화되면서 관광객들이 늘어날 거예요.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하지만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요? 여기 자료 2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보면은요. 자, 의류, 관광, 교육, 쇼핑 등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강릉보다는 서울이 의료, 교육, 쇼핑 등이 우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교육, 쇼핑을 이용하기 위한 서울로 이동하는 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강릉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강릉의 지역 경제는 이 분야에서는 쇠퇴하게 되는 빨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빨대 효과라는 것은요. 이렇게 빨대 알죠? 우리가 먹는 빨대. 그 빨대로 인해 가지고 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이어지면 좋지만은 서울의 우세한 의료, 교육, 쇼핑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는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은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 4가지 혹은 4가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이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